안녕하세요. 오늘은 레버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는 레버리지 투자는 위험한가? 둘째는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좋은가? 셋째는 레버리지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고요. 우선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지렛대가 작은 힘으로 큰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는 것처럼 작은 자본으로 큰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내 돈에다가 추가로 남의 돈까지 더해서 내가 가진 자금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 내 돈 1,000만 원에다가 추가로 남의 돈 9천만 원을 더해서 1억을 만들어 운용을 하게 된다면 수익을 냈을 때 수익금이 더 커지잖아요. 근데 남의 돈을 끌어다 쓴다니까 느낌이 뭔가 위험한 것 같죠? 레버리지 투자는 위험하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 위험할까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거래에서 이제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면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선물이 되는 거고, 잘못 쓰면 손실을 보게 되는 독이 되는 겁니다. 결과가 좋은 사람은 레버리지에 대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반대로 손실을 본 사람은 레버리지 투자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레버리지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자, 외환 거래에서 기본 거래 단위를 랏이라고 하는데 1랏은 10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대 500 레버리지를 가지고 1랏을 거래를 할 건데요. 1랏이면 10만이라고 했으니까 10만 달러를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가진 자본은 1000달러이고요. 근데 여기서 레버리지를 잠깐 예를 들어드리면은 그 1대 10 레버리지, 1대 200 레버리지, 1대 500 레버리지가 있을 때 이제 1랏을 거래할 때 필요한 자금이 1대 10 레버리지에서는 10,000달러가 필요하고요. 1대 200 레버리지에서는 500달러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1대 500 레버리지에서는 200달러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1랏 거래할 때 필요한 자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지금 예시에서는 1대 500 레버리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진 자금 1000달러에서 1랏 거래할 때 200달러를 사용을 했으니까 20%를 사용을 했네요. 자, 이 정도면 환율 변동이 있어도 안전하게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 서고 난 후에 제가 가진 금액으로 1랏 거래만 계속 안전하게 하면은 괜찮습니다. 자, 근데 거래를 하다 보면 수익도 나름 괜찮게 나고 거래에 자신감이 붙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에 대해서 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2랏, 3랏 거래하면은 1랏 거래할 때보다 수익도 2배, 3배로 빠르게 벌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1랏을 거래해서 150달러 수익을 냈어요. 근데 여기서 만족을 못하고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자, 2랏을 거래를 했으면은 300달러를 벌었을 텐데 아쉽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랏수를 늘리면 당연히 이제 수익이 배가 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손실도 배가 되잖아요. 위험이 수익에 대한 달콤한 기대와 욕심에 묻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랏수를 올려도 거래가 잘 돼서 수익이 괜찮게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가 항상 잘 될 수만은 없죠. 손실을 보게 될 때가 올 텐데 여기서 원칙대로 손절을 잘 해내면 그나마 나은데 손절을 제때 못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나 이제 손실을 줄여보겠다고 이제 해지 주문을 넣는데 그것도 잘 안 돼서 이제 해지에 해지를 해가면서 포지션이 엄청 복잡하게 꼬이거나 하면서 계좌가 깡통이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레버리지를 어떻게 써야 할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자기 자산의 규모에 맞게 적절하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본으로 1랏 거래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은 이 범위 내에서 거래를
하면서 리스크를 낮춘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게 좋겠죠. 자, 1하시면은 증거금이 $400가 필요하고 내 자본의 40%가 들어가게 되죠. 3하시면은 증거금이 $600가 필요하고 자본의 60%를 쓰게 되고요. 이제 수익 욕심에 2라, 3라 리스크를 높인 상태에서 진입을 했다가 감당을 못하고 강제 청산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확신이 들 때는 리스크를 좀 높여서 높은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이제 계획대로 거래가 잘 진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제 생각보다 이제 큰 손실을 얻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를 생각을 하면은 보통 이제 큰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기대하게 되는데요. 이제 반대로 이제 손실도 그만큼 크게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내용은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좋을까요? 자, 이제 레버리지를 1:200 레버리지와 1:500 레버리지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 자금이 $1000가 있고 1락 거래하는 것으로 가정을 할게요. 자, 1:200 레버리지는 1락 거래하려면 증거금이 $500가 필요합니다. $500면 제 자본 $1000의 50%죠. 1:500 레버리지는 1락 거래하려면 증거금이 $200가 필요합니다. $200면 제 자본의 20%이고요. 자, 똑같은 1랏을 거래하는데 들어가는 제 자금의 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A 계좌는 제 자금의 절반이 들어간 상태고 B 계좌는 제 자금의 20%만 들어간 상태예요. 자, 이제 가격 변동에서 버틸 수 있는 폭이 1:200 레버리지에서는 이만큼, 1:500 레버리지에서는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자, 1:500 레버리지가 변동해서 버틸 수 있는 폭이 더 많기 때문에 1:500 레버리지가 더 유리합니다. 즉, 높은 레버리지를 쓰는 게 이제 더 유리한데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 얘기를 한 거는 두 가지 상황에서 모두 동일하게 1랏을 거래를 했을 때 얘기인데요. 자, 1:200 레버리지에서는 위험 부담 때문에 1랏 이상은 거래를 할 엄두가 안 났는데 1:500 레버리지를 쓰니까 1랏보다 더 큰 거래라 수를 들어가도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자, 1:200 레버리지랑 만약에 동일한 리스크를 감수한다고 하면 1:500 레버리지에서는 $300를 더 증거금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즉, 거래라 수로는 2.5랏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5랏이면은 수익도 2.5배가 더 이제 많이 얻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솔깃하지 않으신가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수익에 대한 욕심이 조금 문제의 발단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높은 레버리지를 쓰는 게 좋은 게 맞지만 그만큼 이제 더 큰 랏수를 들어갈 수가 있어서 이제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거래가 잘 되고 수익이 나면 날수록 수익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스스로 규칙을 잘 세우고 잘 통제를 할 수 있다면 높은 레버리지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까요? 자, 이제 레버리지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맞죠.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거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1000로 1랏을 거래를 하는 거를 좀 가정을 해볼게요. 우선 여기 지금 초록색 선 여기서 이제 매수를 1랏 매수를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을 이제 마이너스 200불까지는 이제 손실을 감당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손절가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수익은 이제 $300를 목표로 이제 익절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향이 잘 맞아서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100불, 200불, 250불,
자, 이제 수익을 보니까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자, 흥분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기서 더 떨어질까봐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격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0불을 그냥 여기서 먹고 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 사이에 또 수익이 200불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200불에서 그러면 200불이라도 먹을까 하는데 아까 봤던 250불 수익이 눈앞에 아른거려요. 250불 가면은 다시 그냥 청산을 해야겠다 이러고 좀 기다려 봅니다. 자, 근데 뭐 가격이 계속 떨어지네요. 자, 50불, 자, 이제 0, 자, 이제 급기야 손실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50. 자, 이제 손절하기로 했던 200불 손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아까 봤던 250불 수익이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그때 청산 버튼을 누르지 못했던 손가락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 아까 기억 속에 250불 수익에서 지금 마이너스 150불로 떨어진 상황을 보자면은 마치 지금 350불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만 같은 신기한 계산을 하면서 씁쓸하게 차트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면서 힘이 쭉 빠지고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자, 이제 쓰라린 마음을 다잡고 그냥 200불 손실 나면 청산해야겠다 하고 이제 자포자기 합니다. 자, 근데 갑자기 다시 수익 방향으로 캔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 그때 뭐 제발 본전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자, 본전 되면은 청산해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 막상 본전에 오면은 청산을 하기가 또 좀 뭔가 아쉽습니다. 자, 이제 추세가 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고 이제 차트를 더 지켜봅니다. 자, 이제 50불까지 또 수익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횡보를 해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 여기서 이제 아까 겪었던 그 트라우마가 떠오르면서 이제 좀 약간 불안해집니다. 결국에는 50불 수익으로 청산을 합니다. 자, 200불 손실로 끝날 뻔했는데 50불이라도 건져서 위안이 되고 심지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후 상황이 뭐 궁금해서 몇 시간 지나서 뭐 차트를 다시 보니까 뭐 결국에는 300불까지 넘어서 올라갔어요. 자, 이제 좋았던 기분이 조금 씁쓸해지죠. 자, 이제 지금 예를 든 이 거래의 결과를 보면은 자, 이제 200불을 리스크를 걸었는데 50불 수익을 내고 끝났어요. 자,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자, 앞서 말씀드린 예시에서는 50불 수익을 낸 것으로 나름 해피하게 마무리를 했지만 심리적으로 견디기 힘들어서 본전에 청산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50불쯤 됐을 때 청산을 해버리기도 하고 또는 마이너스 200불 손실 범위까지 왔는데 손실을 보기 싫어가지고 청산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버티기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더 큰 손실이 나기도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자,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아주 다양한 결과들이 발생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 100불에서 이제 손절로 끊었으면 될 거를 다시 올라갈 거라는 기대로 이제 버티고 계속 버티다가 결국에는 1,500불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100불에서 못 끊으니까 이제 200불, 300불 손실이 되어도 이게 못 끊어내겠더라고요. 자, 리스크를 이렇게 크게 가져갔는데 결과는 본전 아니면 50불, 100불 수익, 참 아이러니하죠. 저도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실수를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험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진입 후에 이제 손절, 익절 지정해놓고 아예 MT4를 종료해버리는 방법도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나름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이제 좀 현명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었죠.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꽤 공감하실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는지 이제 되돌아 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네요. 자, 레버리지는 위험하면서도 아주 유용한 도구인데요. 자, 이 도구를 어떻게 써야 위험한 도구가 아니라 유용한 도구로 쓸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